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동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페이지 제가 가지고 온 이 첫 번째 자료는 호주인들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어로직에서 나온 매달 나오는 부동산 월간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지금 호주 주거용 부동산 가치가 7.2 트릴리언 달러 시장이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2.9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가치는 2.5 트릴리언 달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1.2 트릴리언 달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전체의 자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2.5%가 호주 주거용 부동산이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50채 정도가, 1050만 채 정도가 현재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주거용에서 모기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이거는 1.86 트릴리언 달러로 지금 1.86 트릴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호주에 집이 몇 채가 이제 판매가 되냐 이제 봤을 때는 42만 채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이제 284 빌리언 달러인데 2,84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기지 대출 신용 성장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게 이제 은행들에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40억 불 정도를 대출을 해줬으니까요. 그 상당한 규모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실 자료는요. 코어로직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작년 12월 달 최근 자료입니다. 이 도시별로 하우스하고 유닛하고 판매된 부동산의 중간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개 도시를 다 합산하니까 5천한 300채가 팔렸는데 그 중에 중간값이 64만 불 정도 되더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는 2천한 100채 정도 팔렸는데 54만 1000불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뭐 도시별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도시별로 각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코어로직 자료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도메인 자료인데 코어로직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개 도시를 3분기, 4분기에 이제 판매된 주택의 이제 중간 가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85만 불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3분기에는 82만 불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80만 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4.1%가 올랐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5.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신용을 굉장히 많이 펌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4.8%, 연간으로는 6.7%, 멜번 같은 경우는 5.3%, 그 다음에 연간으로 3.9%.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호밭이 가장 뜨겁네요. 호밭이 전분기 대비해서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12.4%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단독주택 자료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자료는 이거는 이제 유닛 자료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닛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분기별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있죠.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가 있죠. 캔버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브리스번도 마이너스 3%, 시드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하우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
유닛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유닛하고 아파트하고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예, 다음 보여드릴 자료는요. 호주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그 주 전체에 놓고 봤을 때, 주 전체에 놓고 봤을 때 중간 가격입니다. 판매된 주택의 중간 가격을 1980년대부터 2020년도, 작년도 12월 달까지 보여주는 자료인데, 시드니 주 전체를 봤을 때 중간 가격이 90만 불을 넘었다. 그리고 멜번 같은 경우는 아직 80만 불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 12월 달까지 호주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 쭉 상승해 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주 주택 가격이 빠졌을 때가 2011년도에 이쪽에 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이요. 불과 이제 2년 전에 이쪽에 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뺄 수 있는 그 기간은 있었다. 하지만 빼지 않았다. 네, 다음 보실 자료는요. SQM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나오고요. 1월 26일 자료인데 4일 전 자료죠. 전국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개 도시 평균적으로 이거는 애스킹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요구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어로직이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방향성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전체 도시의 평균을 보셨을 때 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99만 3천 불,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는 56만 5천 불. 전주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잘 보질 않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먼슬리로 보면 월간 단위로 봐야지 조금 흐름이 보인다. 그 다음에 뭐 연간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더 이제 그 방향성을 더 보실 수가 있죠. 전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에 렌트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유닛이라든지 보실 수가 있죠. 가장 요즘에 핫한 게 이 렌트비가 그 도시 밀집 지역인 시드니하고 시드니 CBD라든지 멜번 CBD가 요즘에 인구 유입이 없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되고요. 인구 유입은 별로 없고 투자에서 투자 손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보시면 시드니의 주택의 렌트비는 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6.5%, 그리고 멜번 같은 경우는 주택은 5.1% 정도 마이너스고요. 시드니 이제 CBD 쪽이나 멜번 CBD 쪽에 아파트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지금 굉장히 싼 거죠.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4% 시드니. 네, 상당히 높습니다. 호바트 같은 경우는 유닛 임대료는 마이너스 10%. 다윈 한번 볼까요? 다윈이 임대료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25.5%가 올랐네요. 월세 살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쪽은. 전국적으로는 월세가 주택은 8.8%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닛 같은 경우는 3.5%가 올랐다. 전체 집 같은 경우는 주택 에스킹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주택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8.0%, 그리고 유닛 가격 같은 경우는 5.9%가 전국적으로 올랐네요. 네, 다음 보여드릴 자료는요, 제가 자주 올려드리는 마틴 노스의 자료인데, 이거는 뭐냐면 각 주별로 해가지고 평균 총 그 임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순 임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여기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지금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0.44%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 수익률이 5% 미만이면 사실 그렇게 좋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5% 정도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투자형 부동산을 사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인구 유입이 적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경쟁도 심해지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임대료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시드니하고 멜번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 어떻게 타격을 받냐면 이거는 도시별로 이제 공실률을 나타내는데 시드니하고 멜번 12월 달 공실률이 3.6%, 4.7%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빈 그 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6%면 2만 7천 채가 지금 시장에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번 같은 경우는 2만 8천 채 정도 비어 있는 거죠. 홈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요. 제 블로그로 넘어와가지고 2021년 호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나온 전망치가 있어요. 은행들에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제 보고서 나온 것들을 제가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넵 은행에서는 2021년에는 5% 정도 상승할 것 같다. 2022년에는 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와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팩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예상이 나온 건데 2021년도 7.5% 정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7.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NZ하고 그 다음에 커먼웰스하고 나오는 대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BS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5%에서 10% 정도 상승하는데 10%가 상승하려면은 3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그 책임 있는 대출법 폐지를 해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HSBC에서는 작년에 예측하기로는 주택가격이 한 4에서 한 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의 근접했죠. 근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0에서 한 4%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드니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6% 정도, 멜번은 한 1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는 HSBC에서 은행에서 예측하는 게 약간 다소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때문에 작은 도시 외곽 지역은 더 크게 성장하는 반면에 시티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성장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SQM 아까 전에 리서치 회사에서는 2021년 각 주별 도시 주택 가격이 5%에서 한 9% 정도 상승하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잡키퍼가 9월로 연장되는 거를 가정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퍼스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한 12% 정도, 시드니는 7에서 한 11%, 애들레이드는 6에서 한 10%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지고 온 자료는요, 마틴 노스의 자료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9월달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에 나오게 되면 뭐 1월달이나 뭐 12월달께 나오면은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하고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능성입니다. 마틴 노스가 생각하는 가능성.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0.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6.5%, 현재는 6.6%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모기지 스트레스는 한 36% 정도 될 거다. 현재 모기지 스트레스는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한 0.12% 정도 마진 압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신용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재정 정책을 쏟아붓는다. 그게 이제 가능성이 한 5%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마틴 노스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다음에 마틴 노스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기준금리가 0.1%, 그 다음에 실업률은 6.5%,
6.6%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모기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한 39%, 현재 뭐 한 40%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뱅킹 루즈 같은 경우는 0.18% 정도, 0.18% 정도 마진 압박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주택 가격 하락에서 상승 5%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이건 약간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할 거다. 그게 이제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25%에서 30%까지 올라갔으니까 5% 정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는 끝났죠. 안 할 걸로. 그 다음에 롱텀 크런치 같은 경우는 저금리를 장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8.75% 실업률을 발생하고요. 실업률은 이제 현재 낮아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끝내면 이게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기지 스트레스는 40% 정도, 이거보다는 좀 낮죠. 그리고 뱅킹, 이건 마진 압박은 뭐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10에서 한 30% 정도까지 집값이 하락할 거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하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심각해진다. 그게 이제 40% 정도. 42%에서 42.5%에서 40%를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2.5%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5%, 30%, 40%에서 75% 가능성으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2년에서 언제요? 2년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5% 가능성,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80% 폭망한다는 거고, 양적 완화 계속해야 되고 은행은 파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행들하고 그리고 리서치 회사하고요, 마티노스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보고서라든지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지에 대해서 다소 조금 비관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